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사자세 상승하면서 2295선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부산 지역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종근당, 진원, 생명과학 등 백신 관련주들 올랐고요. 또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이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BGF 리테일, GS 리테일 등 편의점주들도 일부 상승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다수 우세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에 나섰지만 개인이 1,3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 77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각종 악재로 급락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등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넘게 올랐고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등도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주들은 오늘도 부진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4%대, 제이콘텐츠리는 3%대 하락했고요.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43% 증가했다는 호실적에도 아프리카 TV는 11% 넘게 떨어지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마지막 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끝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는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이 열리기에 앞서서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고평가된 IT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술주들이 대거 좀 급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제가 좀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젯밤에 이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또 1% 넘게 빠졌습니다. 무려 3거래일 연속으로 1% 넘는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급락이라고 표현을 할 만도 한데요. 이전 같았으면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장 빠졌으니까 우리도 안 좋겠구나라는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나서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매물을 던지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딱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가 딱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사실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1,300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였는데 코스닥 차트 잠깐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기 화살표를 좀 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 여기가 바로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7월 23일에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4.4%까지 급락을 했던 날이었죠. 이날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판 물량이 약 1,35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화살표를. 이 어제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코스닥이 4% 넘게 급락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둘이 합쳐서 1,300억 원 넘게 팔았는데 어제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어제는 0.54% 하락으로 4% 넘게 빠졌을 때 당시하고는 굉장히 좀 선방을 했죠. 심지어 오늘은 한 술 더 떠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이제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다. 자,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빠진 뭐 무역 전쟁 우려가 커졌다. 무슨 환율 전쟁 공포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 때문에 빠졌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 그 전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다 빠졌다는 얘기 나왔을 때는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해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대기 매수세에서 적극 매수세로 좀 나서게 되면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마냥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떤 정도 선에서 저점이 확인이 됐다. 이제
7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6, 7월 두 달 동안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고 또 힘든 두 달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8월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8월 시장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러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러셀 오늘 장중 12% 넘는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종목이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그 이유를 굳이 따지면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 수요일에도요, 똑같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반도체 장비, 이 러셀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장비도 그냥 뭐 이렇게 장비를 새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아니고요. 일종의 뭐 재활용이라 하는 표현이 적절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오래돼서, 연식이 오래돼서 성능이 저하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좀 망가진 그런 장비들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매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거의 새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킨 다음에 다시 팔고 있는 그런 리퍼비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어쨌든 장비는 장비인데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 국내 유일한 그런 리퍼비시 업체인데 지난주 수요일도 이 차트 보시면요. 지난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검색식에 포착이 되면서 장중에 19%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일주일이 조금 안 됐죠. 오늘 화요일 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장중에 18%까지 급등 흐름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제도 뭐 주저리 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이 장황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하반기에 이 IT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셀 같은 경우도요. 눌렸다 하면 올라갑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을 받거나 약간 횡보를 띄면서 이렇게 약간 아래쪽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 넘게 빠졌지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주가가 튈 때는 거래량이 대거 붙지만 빠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다지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여기 예. 여기 보시면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집단은 있지만 주가를 끌어내리는 집단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어떤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사놓고 오래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전략 혹은 오늘처럼 급등했을 때 단기간에 팔고 또 눌렸다 싶으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러셀은 어떤 경로로 활용을 해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추세 자체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러셀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기도 하고요. 또 잘 움직이니까 이 시장의 단기 자금들에 의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순식간에 급등 흐름 나오면서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이렇게 누차 계속해서 지금 챙겨주고 있는데 자, 이름값이 좀 톡톡히 또 있는 명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IT 뭐 장비 업체들. 뭐 제가 어제도 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오늘 역시 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IT 쪽에서 계속해서 기회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이렇게 단기 급등주로서도 잡을 수 있는 이 IT가 이 하반기 핵심 업종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셀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이나 중기 관점이나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파워넷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 최근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오늘은 16%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전력 변환 장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뭐 각종 전자제품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역시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대용량 저장 장치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이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파워넷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기 뭐 이렇게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이 과거부터 쭉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차트가 2015년 4월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뭐 이 시장 돌아가는 거를 끊임없이 체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종목이 사실 지난달 초에 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이제 장외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새로 이제 상장이 되면서 기존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가 코스닥 상장과 함께 오히려 좀 내려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단기간의 하락으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 모든 신규 상장 종목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주식시장에 딱 새로 뭐 이전 상장도 포함이에요. 스펙을 통한 합병도 물론 포함입니다. 새로 이렇게 이름을 달면서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토해내고 또 공모가 수준도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은 상태, 거품이 낀 상태로 보통 상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 종목은 또 겹악재까지 더해진 것이 바로 시장 분위기마저도 안 좋았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전 상장 이후에 6월 초부터 뭐 계속해서 주가 뭐 내리막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러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지를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을 아래로 주도적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투자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기존의 어떤 상장 단계에서 좀 한번 크게 수익이 발생됐던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목이 새로 상장되면은 종목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서 좀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손절을 거듭하는 단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10,000원 위에 있다가 4,000원, 5,000원권까지도 붕괴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 바닥을 다짐 이후에 약 일주일간의 어떤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후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사실요 파워넷뿐만이 아니라 이 풍력 관련주 뭐 유니슨이라든가 동국 SNC 같은 이런 이제 풍력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바로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파워넷으로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 바닥에서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 검색 급등주 포착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것을 주로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파워넷이 오늘 장중에 23%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0% 이상의 단기 급등 가능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한동안 계속 눌려 있었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낌새가 약간 있습니다. 약간 올라가는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싶은 시점이 되면은 뭐 이 방송 제가 나오면서 강의 따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강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상승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 조금 유의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광진원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줄곧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상승세가 터졌습니다. 종간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차트 모양만 얼핏 봐서는 뭐 조금 전에 받은 종목하고 모양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만을 거듭한 이후에 바닥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예고도 없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검색식에 포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사실 일반적으로 잡아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요즘의 시장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의 어떤 일반적인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자, 보통은 신고가 랠리를 펼친 종목들이 위에서 급등하는 그런 장도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딱 이거죠. 물려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위로 갔다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 들어간 종목은 그 종목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익 중이에요. 아무리 제일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이 딱 본전이겠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급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땅굴 파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게 되면은 뭐 전저점이고 뭐 지지선이고 뭐 구간에 그냥 다 이탈했습니다. 연 저점이 딱 지금 제가 검은 선으로 표시한 이 자리가 딱 연 저점 구간이었는데 이번 7월에 나타났던 하락 파동, 특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그 지지선마저도 이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이 빠지는 것은
종목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두드러 맞은 거예요. 사실 광진유텍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 중에서 그거 있죠. 우리 그 겨울에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그 차 타면 그 엉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히트, 열선 시트랑 이 열선 핸들, 열선 스티어링 요쪽에 들어가는 요쪽 부품 만들고 있고, 사실상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안 좋잖아요, 최근에 별로. 그래서 이런 분위기 안 좋아서 쭉 그냥 아래로만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런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나니까 야, 이 회사가 실적 조금 전망이 불투명하고 회사가 약간 좀 어떤 매력도가 떨어진 건 맞지만 요건 심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한 기간을 일주일을 채 가지 않고 이렇게 장중에 크게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장중 상승률은 25%까지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6월 이후에 쭉 하락세가 거듭된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량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여기 보면 14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빠지기 시작한 지난 그 5월 말 그리고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이 6월 이후로 봤을 때 오늘의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광진윈텍이라는 종목이 조금씩 바닥을 한 번 더 다진 이후에 재차 급등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검색식에서도 아마 포착이 될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방송이라든가 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지지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빠져버린 이런 과도하게 급락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 뭐 끝났다, 불안하다. 이제 뭐 이쪽에서는 더 이상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 어렵다고 그토록 뭐 우려감 깊어진다고 말했던 제약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IT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갈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쭉 이렇게 좀 깊이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한 종목 좀 괜찮은 종목이 이게 이렇게까지 됐었구나라는 종목이 딱 하나가 발견이 돼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도 별도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 원태까지 이렇게 세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관님,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네, 저는 항상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라든가 특히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시장의 큰 분위기 이게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반 투자자들 혹은 우리가 흔히 대중들이라고 말하는 이쪽이 어떤 집단적인 비이성적 투자로 치닫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약바이오가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6월과 그리고 7월 하락장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던 이 제약바이오 관련 이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전에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집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앞으로 향후 전망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종목이겠죠.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드리는 시간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큰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님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아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조명 약간 몇 개 켜놨다고 이게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오다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늘 서울 기온이 무슨 뭐 1907년이요? 그 이후로 뭐 하여간 몇 년 만에 엄청난 더위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덥다고 서울 기온이 무슨 뭐 39도까지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폭염 관련주 얘기를 하려는 건 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7월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날인데 이 7월 한 달 굉장히 더웠지만 우리가 열대야보다도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열대야보다도 아마 더 밤잠을 설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번 주, 다음 주가 그래서 이 여론 뭐 조사해 보니까는 그 여름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주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미 갔다 오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갈지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못 가고 있는 입장이라 가지고 오늘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눈 정화나 할 겸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휴가 어디 나가면 어디로 가면 좋나 쭉 검색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북반구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반구 이 지구 이 아래쪽 남쪽으로 가면 좀 얼마나 시원하나 봤더니 여기 다 아시죠? 예, 지금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예, 시드니가 오늘 보니까 낮 기온이 한 18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은 한 가을 날씨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야, 이런데 참 해외여행 같은 거 주식 한 일주일만 쉬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한번 봤더니만은 요즘에 여기가 좀 약간 유명한가 봐요. 스위스의 그 루체른이라고 하는 호수 옆에 끼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제가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앞서 보셨던 뭐 호주 시드니나 아니면 여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싶은데 저는 아시다시피 맨날 주식 보시자고 갈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시드니가 됐든 아니면 뭐 루체른이 됐든 아니면 뭐 제주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휴가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고요. 뭐 종목에 대해서도 추천주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 말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휴가비를 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강의. 자, 눈 정화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 근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마자 자, 조금 전까지 봤던 이 아름다운 풍경과는 다르게 이 거지 같은 차트가 하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신라젠의 차트입니다. 신라젠.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팩사백이라고 하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10,000원대 있던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급등을 거듭했던 이런 바로 신라젠이란 종목이었는데 이 신라젠이 보면은 이 7월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 작년 11월에 15만 원 돌파하면서 고점 한번 찍은 이후에 뭐 그때 이후로 주가가 사실 뭐 시원하게 더 이상 올라간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올해 한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빠진다 싶으면은 다시 올라가고 빠지다가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그나마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7월 한 달만 무려 38%까지. 7월 한 달에만 이 신라젠이 무려 38%라는 한 달 동안에 38%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날아간 거니까. 신라젠이 이렇게나 많이 빠진 이 신라젠으로 대표되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잔인했던 7월 한 달을 보냈다. 아마 지금도 아마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손실이 커서 못 자르겠다. 사실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손절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 적당히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들 다 하시죠. 한 5%나 한 7, 8% 빠지면은 잘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도 정작 종목이 7, 8%가 빠져버리면 자르기 싫어요. 왜? 내가 손절하고 나면 다음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겪어보셨죠. 꼭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고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지고 이거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팔면 오를 것 같으니까는 기다려야 되겠다.
한 것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이렇게 쭉쭉 밀려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제약주들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을. 자, 그래서 신라젠 같은 거 이런 데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신라젠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HLB라는 종목도 좀 같이 보게 될 텐데 이 HLB는 더 심합니다. 신라젠보다 더 심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7월 한 달에만 무려 40%라는 이 주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한 달 만에 한 20거래일 정도 되죠. 한 달 만에 그 기업의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업 가치가 40%가 날아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종목들이 뭐 하루 주가 하락률이 20%씩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언제나 시장에서는 고평가, 거품이 끼어 있는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보셨던 이런 제약바이오의 어떤 고점 매수의 위험성을 통해서 좀 명백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지난 일이니까 그만두고 중요한 그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앞으로 제약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제약바이오는 왜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심하게 두드러 맞았나? 종목 하나가 무슨 한 달 사이에 반토막 가까이 날 만큼 그렇게 뭐 종목들이 만약에 업종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본 거죠. 과거에 이 제약바이오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지를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종목들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고 왜 이렇게 많이 두 달 동안에 빠져야만 했나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자, 일단은요, 예를 들어 올라간 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제약바이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최고 큰 형님,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 바로 셀트리온이죠. 자, 셀트리온 과거에 주가 막 2, 3만 원밖에 안 하던 종목이었고요. 처음에 사실 셀트리온 원래 제가 예전에 봤던 2013년 이때도 사실 셀트리온은 그때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습니다. 뭐 2, 3위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었고 당시 셀트리온의 주가 수준은 약 3만 원대, 3, 4만 원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약간 좀 그때 희한한 것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왔던 약간 좀 희한한 종목이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기대감은 있어요. 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뭐 이거 하는 것이 잘 터지면 대박이 난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너무 막연한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뭐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셀트리온은 결국 여기 보시고 있는 저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 바이오 약품 램시마라고 하는 이 셀트리온의 간판 제품이죠. 이것이 결국 시판이 되고 전 세계 각국에 수출이 되면서부터 셀트리온은 그 이전부터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가 현실이 되고 나니까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약간 식상한 말처럼 기대만 갖고 있던 그런 제품들이 진짜 출시가 되고 진짜 대박이 나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부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셀트리온 주가 2015년 초 당시보다 지금 주가는 무려 11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 기준으로 11배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당시 뭐 이 3만 원대 하던 주가가 3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였죠. 3년 동안의 주가가 11배. 정말 이 신화라는 표현이 정말 오히려 신화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이 엄청난 이 주가 상승세를 보여온 이런 모습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될 수 있겠다. 되면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이 제품 출시라든가 출시가 임박했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그런 기대감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종목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뭐 비슷한 종목들은 뭐 이 과거 셀트리온의 사례가 아니라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얼마 전이었죠. 바로 한올바이오파마. 자, 올해 있었던 일에 한올바이오파마 작년 12월이었군요. 자, 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약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순식간에 3배 넘게 오릅니다. 자, 주가 이때 보시면은 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딱 5천억 원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한가 가고 뭐 급등하고 뭐 쉬지 않고 계속 가면서 좀 뭐 10,000원대 있던 주가가 40,000원대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주가가 뭐 한 달, 여기 사실 제가 한 달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정확한 기간으로 치면은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주가가 무려 3배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들은 기대감이 있고 개발하고 있는 약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성공으로 연결됐을 때 임상 1상, 임상 2번째 임상, 3번째 임상까지 통과를 하면서 결국 제품 출시라는 것으로 이어졌을 때 그동안의 적자를 보고 비용 들어간 것들을 정말 전부 다 그 이상이죠. 그동안 퍼부은 어떤 연구개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이 어마어마한 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제약바이오의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간 이유는 일단 나왔습니다. 과거 일단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과거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실적으로 검증도 안 됐고 다 적자 보고 있고 매는 뭐 2년,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번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간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기대감이 처음에 없었던 시절보다는 확실하게 주가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 즉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각 기업들의 이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올라간 이유는 딱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입니다. 기대감. 성공했을 때의 어떤 실적이 정말 셀트리온처럼 이 폭발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결국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렸던 이 상승 요인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럼 왜 빠졌냐는 것이죠. 자, 이유가 동일해야 됩니다. 상승을 이제까지 잘 들으세요. 이 제약바이오가 급등했던 이유는요. 바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약품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이 막대한 수익으로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만약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들어간 비용은 뭐 200억, 300억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뭐 셀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 10조 원의 회사를 사가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게 있다는 기대감이 죽지 않았다면,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종목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기대감을 다 헝클어버릴 만큼의 어떤 큰 사건, 사고가 터진 게 아니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주가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번 다 봤어요. 솔직히 많이 안 좋았잖아요. 셀트리온도 좀 많이 안 좋았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젠, HLB,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보면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거나 뭐 이런 종목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우리한테 흔히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로메드, 그 HLB 이런 것도 쫙 보면은 악재 뜬 거 없습니다. 네. 악재라고 한다면 뭐 임상이 약간 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있다. 아니면 뭔가 실패했다. 아니면은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다른 미국 회사가 무슨 뭐 어떤 뭐 큰 문제가 오히려 그건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한 어떤 개별 기업들의 얘기, 이 회사는 뭐가 문제고 얘는 뭐가 잘못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투자 심리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기대감이 너무 심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좀 오버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빠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주요 종목들 다 살펴봤는데 악재성 기사라든가 이런 것 뜬 거 못 봤습니다. 네,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제약주들 많이 있죠. 뭐 제넥신이라든가 뭐 아까 쭉 제가 읊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이 개별 악재 뜬 거 하나도 없어요. 쭉 6월하고 7월 달에 이 빠진 것들 다 이게 돌려가면서 살펴봐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구나라고 공감할 만큼의 어떤 악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빠진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제약바이오가 빠진 이유는 이겁니다. 시장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이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할 때 이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을 말하고 이 난 시스템 리스크라는 걸 얘기해요. 바로 체계적 위험과 이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는 위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의 개별적인 이유,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뭐 임상에 뭐 실패했다거나 이런 이 기업 개별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중에 나머지 하나, 절반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건요. 바로 시장이 급락한다. 즉, 이 기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고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시장이 빠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걸 사실 외국인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바로 코스닥 제약주 지수입니다. 코스닥 차트가 아니고요. 이 코스닥 제약주들의 흐름만 놓고 보는 이 제약주 업종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노란 색깔 박스 6월, 7월, 5월 이 노란색 박스가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뭐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밀리고 횡보하다가 또 빠지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5월, 6월, 7월 이 무역전쟁 얘기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자, 바로 위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팔면서 그렇게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도 위에 보고 계신 저 빨간 줄이 바로 이 제약주 지수에 따르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지수, 이 제약주 업종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제약업종을 사고 있었다. 주가가 떨어지고 제약주들의 이 가격이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하루하루 시세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날 외국인이 팔아서 급락했으면 아, 외국인이 나갔구나. 나도 손절해야지. 이렇게 개인들은 뭐 일부 빠져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외국인은 묵묵하게 계속해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는 제약주를 매집에 나섰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 제약주를 놓지 않고요. 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제약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제약주에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주가는 빠져요. 주가는 쭉 빠지고 있는데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이 마진이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화학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국제유가는 올라가는데 화학주가 빠진다. 자, 이 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변수는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빠진 만큼 몰아서 나중에 한 방에 더 큰 급등으로 때려버린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약주들이요. 과거부터 쭉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급과 제약주의 흐름은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외국인이 제약주를 살 때 제약주는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제약주를 팔면 제약주는 빠져요. 근데 좀 전에 보셨죠? 제약주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샀다? 바로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상승, 더 강력한 반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외국인 수급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 외국인 수급과 이 제약주 지수 간의 이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약주를 다시 관심을 갖고 저가 매수하기에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 제약주가 제일 쌉니다. 2018년도 들어와서 제약주가 제일 싸져 있는 상태, 박앤세일이 들어간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연초에요. 3월 달에 여기 그 이데일리 방송 나올 때도 사실 제약주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세원셀론텍이라는 종목을 방송상에서 아마 이 TV 방송 여기 채널 이데일리 TV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표정은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근데 내가 자 보시게 되면 저때 당시에 제가 이 밑에 보이시죠?
제가 이제 편입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원 셀론텍이라는 종목을 당시 제가 3월이었습니다. 3월. 정확히 3월 14일에 제가 이 방송에서 이 방송국에 나와서 세원 셀론텍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당시에 뭐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콘드론이라고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 첫 번째로 받은 이 바이오 의약품, 이 인허가 받은 제품이거든요. 시판 들어간. 뭐 이런 강점들이 부각이 됐다. 당시 주가가 이렇게 좀 빌빌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14일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세원 셀론텍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업, 여러분들한테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그때 3월 14일 이후 어떻게 됐냐면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올랐습니다.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주가가 102%가 올랐습니다. 딱 한 주 만에, 딱 정확히 한 주 만에 지금 저 당시 주가가 102%가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이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세원 셀론텍이 제가 매수 사인 드린 이후에 바로 시세가 바로 폭발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저 때보다도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고 그 사이에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주가 조작한 거 네이처셀 문제입니다. 네이처셀이 주가 조작했다고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다 주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요 밑에 있는 저기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저 길 가는 노인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여기 중학생이 만약에 여기 앞에 다니는 학생이 저 폭행했다고 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노인 폭행하는 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급한 일반화예요. 네이처셀은 네이처셀이고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입니다.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 지금 우려가 깊어진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는 당시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상태다. 다시 원래 자리로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2배 이상,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 반토막만 나도 다시 원래 자리로 가도 주가는 수익률이 100%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세원 셀론텍처럼 이렇게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갖춘 기업들, 주가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원 셀론텍과 같은 단기 시세 폭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2달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6월 그리고 7월 2달 동안에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지만 오늘 무더기로 급등했습니다. 누가 제약바이오 다 죽는다 그랬습니까? 오늘 코스닥의 반등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달 만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는 급등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흑자 전환 기대감, 이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과 그리고 수급이라는 이런 매력까지 동시에 쌍끌이 호재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종목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올라간다면 이게 갈 겁니다.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이게 갈 거고요. 세원 셀론텍처럼 일주일 만에 100%가 올라간다면 아마 이 종목이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과 수급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다 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다 죽는 소리 하죠. 지금이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종목을 공개해드릴 거고요.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목까지 반드시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의 제약주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사실 뭐 2달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바닥을 다지면서 급등 신호를 주는 이제 이 타이밍만을 지금 2달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 시기가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 이 바이오 기업은 원래 연구 개발비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제품은 안 나왔는데 연구는 해야 돼요. 당연히 적자입니다. 근데 그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그 시점이 이 주가가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단기 급등, 아까 세원셀론텍처럼 뭐 일주일 만에 2배 가고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 회사가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과 더불어서 아마 눈치를 좀 챈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 담고 있는 거를 보면 좀 뭔가 올해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나중에 올라가고 사면 늦습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제가 바로 잠시 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2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